일단은 제가 당선이 됐을 때부터도 네. 이제 문제였는데, 저는 사실 이 강동구에 3대째 살고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학교도 다니고 제가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고 사실 강남이랑도 가까운데 대중교통으로 강남을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거리에 비해서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도 3324번이라는 버스도 만들었었고, 3324. 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증차도 이뤄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네. 특히 3324번 버스는 신설됐다 보니까 대체 간격이 조금 아직은 깁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다려셔야 돼서 좀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차고지의 공간 문제도 있고, 네. 또 버스 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네. 이 총량제 부분에서도 제한이 걸려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동네가 한강변에 있지만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한강변이 생태 경관 보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맹꽁이가 살고 뭐 뱀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생태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해서 다른 한강공원이랑 다릅니다. 뭐 체육시설을 놓을 수도 없고 벤치를 사람들 가는 길목에 놓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큰데, 여기를 이제 사실 강동구청에서는 한강 그린웨이라는 사업으로 여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한강을 좀 조망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 용역,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실 강동구 의회에서 좀 전액 삭감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니즈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한강 그린웨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자연이 공존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서울 외곽에서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하다가 뭐 서울 안쪽에 오피스텔 빌라로 왔다가 작은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뭐 구평 아파트를 샀다가 이런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가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를 사게 하는 사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너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며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공급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게 있다 보면 이 재건축에 대한 희망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집주인 분들이 이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서울시에 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빈 땅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려면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정부랑 지자체가 지원해서 주거 공급이 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서울시 내에 뭐 심의도 통과를 하고, 또 한 군데 역시 두 아파트 다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저희 옆 지역구에 재건축해야 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뭐 재건축이 조금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청이나 뭐 강동구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구에서 심의가 통과돼도 시에서 또 그쵸.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에서도 사실 리모델링 되고 재건축 네네. 되면 구는 완전히 환영하는 일이거든요. 네네.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실 거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또 살 수 있게 되니까 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입법의 양이 결코 의정활동의 질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입법 만능주의라고 하죠. 이 입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규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 기조 자체도 규제를 혁파하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 때 이 규제가 계속해서 쌓이면 이게 처음에는 뭐 한 1에서 2 정도의 규제였는데 나중에는 8, 9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이제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최대의 자율,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이제 핵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민의 보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례에 개정되는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좀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있는,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 지원하는 범위를 늘린다. 혜택받는 사람들의 어떤 대상을 늘린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네. 특히 규제 혁파 특위였거든요, 제가. 네. 아니, 근데 이 규제 혁파 특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 공모전을 하신다든지 어떤 뭐 몇백 가지의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하면서 올라온 건들을 보면 어디 시립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입장권을 50% 할인해 주는 거를 뭐 원래는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이거를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뭐 노인분들까지도 50% 할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 혁파라고 느껴지시나요? 크게 와닿지. 이건 규제 혁파가 아니라 네.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입법보다는 정말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편의를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보다는 교통위원회에서 네네.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더 보람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교통 자체가 시민들과 많이 접하고 저 자체도 뚜벅이었기 때문에 30몇 년 동안 특히 뭐 강동이나 강서나 정말 서울 끝에 있는 이 지역들은요 거의 수도권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밖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교통으로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특별시 도심항공 체계,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서 UAM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거를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 아직은 실효 단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좀 거절당한 건 있지만 이런 것처럼 몇몇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말 대다수의 시민이 편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방향성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실용주의, 일단 선심성 예산이나 단기적인 포퓰리즘, 그런 정책은 경계를 해야 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또 민간 기업체들도 그 자유롭게 활동하는 안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책의 귀결점이 결국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안에 이제 견제와 대안 제시, 그러한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한 사항, 특히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시설 개선, 이런 문제들은 다 서울시에서 이제 승인도 하고 예산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많아서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도록 항상 주민들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